하나, 둘, 셋, 넷. 자, 여러분 소리 잘 들려요? 승엽아, 도나, 성빈아, 소리 잘 들려요? 오케이. 좋아. 자, 오늘은 기초적인 3년기화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눠드린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학교 교재가 조금 나온 게 있죠. 거기에 있는 내용 위주로 얘기를 할 건데 우선은 내가 직접 사용하는 교재가 있으니까 그걸로 좀 할게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 PDF로 요걸 보낸 게 있을 거예요. 요거 우선 뭐 이게 순서로 뭐 좀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당장 교재 없어도 내가 그냥 필기를 쭉 해서 그 내용 설명을 할 테니까 보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보자. 자, 그래서 3년기 화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년기 화학은 지금 뭐 1학년 때도 약간 배우지만 2학년, 3학년 그리고 입시 과정까지 무조건 화학 시험에서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입시 과정에서 화학을 더 칠지 안 칠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냥 거기까지도 3년기 화학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차근차근 배우도록 해서 이번에는 좀 기초적인 내용을 위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개념 우선 첫 번째 정의. 산하고 염기를 어떻게 정의하겠느냐라는 건데 뭐 우선 산을 영어로 애시드, 그다음에 염기는 영어로 베이스 이렇게 얘기한다 뭐 정도의 뭐 영어 단어는 알죠. 자, 이 상년기 정의가 사실은 억수로 많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책을 찾으면 한 7, 8가지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공교육 과정에서 가리키는 건 딱 3가지고요. 이 3가지 정의가 그리고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나 수능화학 1에서 이 산염기 정의가 억수로 나오고요. 그래서 그 학교 내신에서도 이게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자, 저기 북유럽 화학자인 저 사람이 스웨덴 사람 노르웨이에서 기억이 안 나요. 북유럽에 살던 아레니우스라는 화학자가 있는데 곤양반이 이제 산염기에 대한 가장 최초의 정의를 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의 정의는 뭐냐면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얘는 반드시 인더 수용해. 이게 산염기가 꼭 수용액에서만 나타나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산염기는 유기용매, 그러니까 특히나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럼 유기화학에서는 수용액이 아니라 유기용매 속에서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유기용매에서도 그리고 용매 없이 기체상에서도 그다음에 고체상에서도 산염기 화학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이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살던 사람인지라 그때는 아직 화학적인 연구가 이렇게 풍부하지 않아서 오직 어떤 상황?
수용액. 수용액 속에서의 반응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산염기를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아레니우스의 관점은 반드시 수용액. 그래서 기체상이거나 고체상이거나 유기용매 속에서는 아레니우스의 산염기가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용액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우선 첫 번째 1.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산은 바로 이겁니다. 짜잔. 요거를 내어놓는 물질. 요거를 아레니우스가 산이라고 정의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자, H 플러스 이제 뭐 이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H 플러스 우리나라 말로는 수소 이온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프로톤, 프로톤이죠. 그래서 프로톤을 우리말 번역 수소 이온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물 속에서 이 H 플러스를 내어놓는 것, 그걸 산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H 플러스 대신에 뭐라고 해도 되냐면 H3O 플러스라고 해도 됩니다. 이 H3O 플러스는 원래 이름이 뭐냐? 하이드로니움 이온입니다. 그러면 우리말 번역이 뭐냐?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씁니다. 즉 우리나라 말에 번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어 그대로 씁니다. 그 발음을 그대로. 그래서 H 플러스라고 쓸 수도 있고 H3O 플러스라고 쓸 수도 있는데 요렇게 이런 녀석들을 내어놓는 물질을 요걸 아레니우스 산이라고 정의합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H3O 플러스 같은 경우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산소가 있고 여기 수소가 3개가 있죠. 그러면 루이스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수소가 하나, 둘, 3개가 붙고 산소 주변에 비공허 전자쌍이 이렇게 나머지가 한 쌍이 더 있게 돼요. 그리고 이때 이 상태에서 이 산소 입장에서는 1 플러스에 뭐가 나타나느냐? 형식 전하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루이스 구조가 이렇게 생긴 이러한 이온을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나 하이드로늄 이온을 만들어내는 물질, 그걸 산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아레니우스 산 관점에서의 예시를 좀 들면, 자,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HCl. 자, 얘 같은 경우 AQ. 자, AQ 표시가 뭐예요? AQ. 이게 바로 수용액 을 뜻하는 표기 방법이죠. 그래서 수용액 속에 HCl이라고 하는 놈이 녹아 있는데 이 녀석의 이름을 이걸 우리가 염산이라고 하죠. 염산. 자, 이때 이 HCl의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루이스 구조는 어떻게 된다? 그래서 염소 주변에 비공허 전자가 3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하고 염소 사이가 이렇게 한 쌍의 결합 전자쌍으로 결합해 있는 것, 이걸 염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얘가 물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자, 전문 용어로 산해리 라는 말을 쓰는데, 제가 산해리가 되면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H 플러스가 물속에 녹아 들어가서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되는 이런 과정을 산해리라고 합니다. 이때 루이스 구조로 표현을 하면 여기에 있는 H 플러스는 그야말로 여기 있는 요 수소 그대로입니다.
얘가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1 플러스 양이온이 된 건데, 이때 여기 있는 염소는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원래 비공호 전자가 한 쌍, 두 쌍, 세 쌍 있었죠? 거기에 수소하고 염소 사이에 이 결합 전자쌍, 여기 이제 우리가 결합 전자쌍 중 또 이렇게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 시그마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루이스 구조 그리기, 그 다음에 뭐 분자궤도 함수 뭐 등등등 해서 분자의 구조를 설명할 때 이 시그마 결합이다라는 말을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그때 좀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 어쨌거나 우선은 수소하고 염소 사이의 단일 결합을 시그마 결합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이때 여기에 있는 요 파란색 전자쌍이 요렇게 염소에만 맺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이 염소가 1 마이너스 이온이 되는데, 그걸 지금 Cl-라고 표기를 한 거예요. 여기 AQ라고 한 것도 자, 수용액이라는 말의 뜻도 있지만 뭐 다른 의미로는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물에 잘 녹아 있다 라는 뜻의 의미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 수용액 중이다라고 해도 되고, 수용액 중이다라고 표기하는 건 그런 식으로 물에 잘 녹아 있는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H 플러스의 AQ, Cl 마이너스 AQ면 둘 다 물에 잘 녹아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요.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요 HCl 얘가 지금 뭐가 된 거다? 물 속에 녹아서 H 플러스를 내어놓고 있죠. 그래서 이 HCl을 뭐라고? 아레니우스 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뭐라고? 아레니우스 애시드,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레니우스 애시드, 줄여서 AA라고 내가 쓴 겁니다. 자, 근데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반응식을 이런 걸로 표기할 수도 있어요. 얘가 요렇게, 자, 물의 수용액 중에 있는 거죠, 이 염산이. 그럼 수용액 중에 있으면 주변에 H2O 분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물 분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둘 사이에서 산내리 반응을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렇게 만들어진 반응식에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이겁니다. 자, HCl의 루이스 구조는 아까 여기서처럼 똑같습니다. 해서 수소하고 염소 사이에 시그마 결합 전자쌍이 여기 요 수소에 딱 붙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H2O라고 하는 요 분자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물에 녹아 있고 수용액 중이니까 주변에 H2O가 많겠죠. 그게 주변에 H2O가 많다를 더하기 H2O 리퀴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 표현은 아시죠? L이라고 쓴 건 liquid라는 뜻의 액체. 자, 그럼 이때 여기 있는 산소에는 루이스 구조의 비공호 전자가 한 쌍, 두 쌍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 둘이가 어떻게 돼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자, 보시다시피 여기 이 산소에 노란색 비공호 전자 있죠. 그게 이놈이고요. 그 다음 여기 새롭게 붙은 요 수소가 누구냐면 원래 여기 있던 이 수소인 거예요. 그래서 HCl에 있었던 수소가 떨어져 나와서 산소에 붙어 있는 노란색 비공호 전자에 결합된 상태, 이게 이 녀석이고요. 그럼 여기 있는 염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수소하고 시그마 결합 전자쌍이 있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수소는 사라지고 염소의 새로운 비공호 전자쌍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수소가 이리 와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보시면 누가 어디서 어디로 붙은 건지 확인할 수 있죠.
이때 이 염소는 형식 전하가 1 마이너스가 되고 이때 이 산소는 형식 전하가 1 플러스가 되는데 이렇게 그려진 이게 아까 여기서 언급했던 하이드로늄 이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HCl이 물과 반응해서 지금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HCl 이게 바로 뭐다? 아레니우스 산의 역할을 한다. 아레니우스 애시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예? 좋아. 오케이.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들렸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이 잘 들리죠?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저렇게 그 3년기 문제지만 저렇게 내가 이렇게 루이스 구조를 하나하나 그려드릴 테니 어느 수소가 어디로 이동했다. 그리고 어느 전자가 수소랑 반응했다. 요거를 우선 좀 생각을 해두세요. 그래야지 뒤에서 배울 루이스 3년기 개념을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들을 좀 정성 들여 그려주세요. 됐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렇게. 두 번째는 베이스. 자, 아까는 아레니우스 관점의 산. 자, 지금은 아레니우스 관점의 염기. 자, 얘는 뭐냐면 바로 OH 마이너스를 내어놓는 물질입니다. OH 마이너스를 내어놓는 물질. 자, 이제 여기에 있는 수소이온, 프로톤, 하이드로늄 이온만큼 또 산염기 화학에서 중요한 이온이 바로 이 OH 마이너스 이온입니다. 자, 우리말 번역은 수산화 이온이고요. 원래 표현은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입니다. 역시나 뭘 그려볼 거냐면 루이스 구조요. 자, 루이스 구조 어떻게 되냐면 산소하고 수소가 단일가락으로 연결돼요. 그리고 이 산소에는 비공호 전자가 한 쌍, 두 쌍, 세 쌍. 무려 산소에 비공호 전자가 세 쌍이 있는 채로 이 산소가 1 마이너스 이온간을 갑니다. 이 이온을 하이드록사이드 이온, 수산화 이온, OH 마이너스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녹아서 이 OH 마이너스가 만들어지게 해주는 그런 걸 내어놓는 물질, 그걸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하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예로 한번 들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NaOH 이런 물질이 있죠. 자, NaOH는 뭐 사실 전 국민이 다 아는 염기성 물질이죠. 그래서 뭐 화학을 아주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더라도 뭐 중학교 과정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초등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약간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 뭐 이렇게 좀 보조자료 뭐 책 같은 걸 읽으면 뭐 이렇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NaOH에는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염기성 물질인데 바로 그 유명한 수산화 소듐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물론 뭐냐면 일제식 표현으로는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일제식 표현에서 영어식 표현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뭐냐면 과도기 있기 때문에 수산화 소듐, 수산화 나트륨 다 지금 병행해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뭐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쓰는 책이 있고 뭐 이렇게 쓰는 책이 있어서 뭐 공식 교과서에서도 표현이 병기되고 있으니까 뭐 여하튼.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AQ 물에 잘 녹아 있게 되고요. 물에 녹은 상태에서 어떻게 여기서도 이온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게 누구다? 바로 Na 플러스 양이온과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음이온의
수산화 음이온이 만들어지면서 이온화가 잘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수산화소듐 같은 경우는 물에 녹아서 OH-가 이온화되어 잘 만들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을 뭐라고? 아레니우스 베이스, 아레니우스 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염기의 기본적인 정의 첫 번째 아레니우스 정의가 나오는데 그 아레니우스 정의는 반드시 기억하실 것 수용액 중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H 플러스 H3O 플러스 내놓는 걸 아레니우스산,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을 만드는 물질을 아레니우스 염기, 아레니우스 베이스 이렇게 표현한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뭘 해볼 거냐면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칠판 지울게요. 아이고, 그만 써보자. 오늘 분무기가 네, 여기 너무 알겠습니다. 네. 저 실장님 분무기가 있나요? 분무기가 혹시 저쪽 강의실에 있긴 한데 지금 다른 선생님 수업 중이셔가지고 지금 당장 안 보이네. 저희가 분무기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 그죠. 아 그게 이렇게 저 끝에 있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 오, 오 찾았어. 아 찾았다 찾았다. 분무기 찾으러 갔어요. 분무기. 분무기가 있어야 잘 지워지거든. 찾았다. 이 학원에 분무기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가져온 거야. 자, 적었죠. 자, 거다 가봅시다. 지우자, 지우자. 쓱쓱쓱쓱. 아이고, 지워야지. 뿅뿅. 지워, 지워. 이야. 아. 이씨. 허이. 허이. 씨. 어우, 좋아. 어우, 여러분 속 시원하죠? 깔끔하지? 아, 좋아, 좋아. 자, 말라라. 이제 그 다음 해야지. 헤이, 에이, 에이, 에이.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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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자, 두 번째는 입도 시험에 아주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요 산염기 정의가 하나하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로 출제가 되면 되게 아리까리해요. 놀라울 정도로 아리까리해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이제 곧 보게 될 텐데 한번 눈여겨보니까 하나하나는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이게 합쳐지면 되게 논리 구조적으로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써드리는 거 뭐 이거 아는 건데 이러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렇게 그 따라 적으면서 내용 정리 좀 하세요. 필기하는 거 빼먹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브랜스테드 로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관점이 있습니다. 자, 얘는 우선 첫 번째 가장 먼저 생각할 게 수용액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아까 아레니우스 산염기는 반드시 수용액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 브랜스테드 로리 관점은 수용액이 아니어도 돼요. 이 말은 유기 반응이 진행되는 유기 용매, 그 유기 용매가 예를 들면 뭐 벤젠 용매, 뭐 아니면 이서 용매 등등 이런 식의 유기 용매 속에서도 산염기를 정의할 수 있는 게 브랜스테드 로리 반응이고요. 그리고 또 용액이 아닌 기체상이나 고체상 반응에서도 이 산염기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리 반응은 아레니우스처럼 꼭 수용액을 강조할 필요는 없어. 수용액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이따 첫 번째 1. 애시드. 브랜스테드 로리가 얘기하는 애시드. 자, 이게 뭐냐면 애시드와 염기. 자, 이거 어떻게 되느냐? 얘를 이제 한꺼번에 좀 쓸게요. 다시. 아까 그 아레니우스 관점에서는 H 플러스냐 OH 마이너스냐로 구분을 했었죠. 그것도 물에서. 근데 브랜스테드 로리는 산과 염기를 누구로 정하냐면 바로 이 H 플러스. 이걸 무슨 이온이라고 했어요? 수소 이온 혹은 프로톤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프로톤이어서 양성자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얘가 여기에 있는 산을 어떻게 정의한다? 이 H 플러스를 내어놓는 녀석. 도너.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주게. 그래서 도너가 이제 그 영어 단어 donate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게 이제 어떤 단어예요? 어떤 물건이나 뭐 재산 같은 것들을 누구에게 주다, 뭐 이렇게 기부하다 할 때 쓰는 말이 이제 donate잖아요. 뭐 증여하다 할 때 뭐 그래 쓰는 말이 주다 이런 뜻인데 그거의 이제 명사형입니다. 그걸 우리말로 준다라는 뜻의 주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염기는 베이스가 염기라고 했죠. 이 H 플러스를 어떻게? acceptor. 우리말 번역으로는 받게. 그래서 이 브랜스테드 로리 반응은 H 플러스를 기준으로 얘를 주냐 얘를 받냐 이런 관점으로 산과 염기를 정의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다 보니 요 H 플러스를 주고받는 두 형태. 여기에 주고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브랜스테드 로리 개념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자, 뭔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면 500원짜리 뭐 돈이라고 하자. 돈 500원짜리 돈. 그럼 이제 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야. 그럼 내가 이 500원을 이 사람한테 줄 거예요. 그죠? 줄 건데 난 이 500원을 이 사람한테 준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봐봐요.
내가 500원을 이 사람한테 준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이거 뭐냐면 내가 얘한테 500원을 주었다. 근데 하나의 사건을 두 개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내가 500원을 줬잖아? 그러면 내 관점에서는 500원이 없어진 거지. 맞아요? 그런데 얘 입장에서는 500원이 생긴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500원을 줬다라는 하나의 이벤트인데 내 입장에서는 H 플러스를 도네이트 하게 된 거고요. 얘 입장에서는 500원을 accept 하게 된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브랜스테드 롤이 관점에서는 H 플러스를 준다,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H 플러스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게 되면 그것을 주고받게 되는 두 입장이 생기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브랜스테드 롤이 관점에서는 반드시 저 H 플러스를 주고받는 두 형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H 플러스를 주고받는 두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 사이를 짝 이거를 이제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conjugated 라고 써요. conjugated. 그거를 짝이라고 하고 형태 사이를 짝의 그러니까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conjugate인데 그걸 우리말로 짝으로 번역합니다. 의 개념으로 표현해요. 자, 이렇게 너무 개념과 말로만 표현하면 오히려 정신이 없죠. 그래서 사실 얘는 실제적인 예를 들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래서 그 예를 한번 좀 들어볼 텐데 바로 요겁니다. 자,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짜잔. 이런 녀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짜잔. 이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 사이 반응을 통해서 뭐가 나타날 수도 있냐면 짜잔. 그리고 짜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와 있는 화합물들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화학종에 대해서 루이스 구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루이스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짜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H2O는 루이스 구조가 아까 봤었죠? 산소의 수소 두 개의 산소 주변에 비공호 전자가 이렇게 두쌍. 그리고 나서 이 CN-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요거 그 다음에 H3O 플러스는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산소의 형식 전화가 플러스. 자, 그러면 뭐가 어디로 어떻게 이동한 거냐면 여기 있는 요 수소 있죠? 이게 원래는 이 탄소하고 요렇게 파란색의 전자쌍이랑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빨간색의 수소가 어디로? 이쪽으로 이동한 거죠. 누구랑 반응하면서 요 산소의 노란색 전자쌍 있죠? 얘랑 저 빨간 수소가 반응을 해서 이 빨간 수소가 이리와 붙은 거죠. 그러면 이 빨간 수소가 탄소랑 붙어 있었던 파란색 결합 전자쌍이 이렇게 탄소의 비공호 전자쌍으로 바뀌면서 탄소의 형식 전화가 마이너스 그리고 산소의 형식 전화가 플러스가 되는
것으로 루이스 구조를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알겠죠? 자, 이때 여기에서 이 둘의 관계를 생각해 보죠. 이 둘의 관계. 자, 이 둘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은 자 보세요. 여기에 있는 H 플러스 이 H 플러스가 결국 어디로 이동했어요? H2O의 비공호 전자쌍 쪽으로 이동을 했죠. 맞나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HCl은 바로 요 H 플러스 주계가 될 거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요 산소의 비공호 전자는 보시다시피 H 플러스 밖에로 작동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요 HCl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브랜스테드 로울이 산이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H2O는 바로 브랜스테드 로울이 염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때 재밌는 거는 이 브랜스테드 로리 개념의 짝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 바로 이겁니다. 모든 산염기 반응은 뭐 약간 실제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그 뭐냐면은 보통 그 뭐냐면 이제 개념적으로는 무조건 가역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화살표가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도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있죠. 이게 뭐냐면 정반응, 역반응이 모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주어져 있는 반응에서 HCn이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와서 여기 붙을 예정이니까 요 놈이 H 플러스 주계니까 HCn이 브랜스테드 로리 산이고, 이게 H 플러스를 받아들일 예정이니까 얘가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반응물이, 이렇게 만들어진 생성물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역반응이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얘가 역반응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때는 여기 H 플러스가 떨어져서 1이 붙는 게 그게 바로 주어진 전체 반응식의 역반응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이 역반응 관계 속에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H 플러스가 H 플러스 주계 역할을 하고, 왜? 그러니까 얘가 떨어져서 1이 붙을 테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탄소의 비공호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H 플러스를 받아야 이것의 역반응으로 이게 만들어지니까 이 녀석이 여기서 H 플러스 받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H 플러스 받게 이 녀석의 역할이 뭐겠어요? 바로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바로 뭐다? 브랜스테드 롤이 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반응에선 얘가 브랜스테드 롤이 산, 얘가 브랜스테드 염기. 그 다음에 역반응에서는 얘가 브랜스테드 롤이 산, 얘가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 무슨 말 알죠? 이때 짝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 녀석과 요 녀석이 서로 짝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얘하고 또 얘가 서로 짝의 관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요 둘 사이 관계로 이게 브랜스테드 로리산 브랜스테드 용기인데 이게 정반응 역반응이 다 있다라고 했을 때 바로 정반응의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와 역반응의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 그러니까 브랜스테드 로리산과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 요 둘 사이에 보세요. 이 H 플러스가 붙어 있느냐 아니면 떨어져 나왔느냐. 그 다음 정반응의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와 역반응의 브랜스테드 로리산도 역시 H 플러스가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의 차이밖에 없죠. 그걸 이 브랜스테드 로리는 서로 짝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쓰냐면 여기에 있는 요 녀석은 브랜스테드 로리산은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의 짝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CN-는 요 HCN의 짝 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H2O는 이 H3O 플러스에서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온 형태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H3O 플러스에 대해서 H2O는 바로 짝 염기다. 그 다음 이 녀석은 요 H2O에서 H 플러스가 붙은 형태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H2O에 대해 이 녀석은 짝 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말로 정리를 하면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브랜스테드 로리 산에서 H 플러스가 떨어져 나간 형태를 짝 염기라고 합니다. 자, 말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브랜스테드 로리산, 그럼 어떤 브랜스테드 로리산에서 H 플러스가 떨어져 나간 형태, 여기에서 H 플러스가 떨어져 나간 형태, 얘를 뭐라고 부른다? 짝 염기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브랜스테드 로리산에서 요 H 플러스가 떨어져 나간 형태, 이게 떨어져 나간 형태를 짝산이라고 한다, 짝 염기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떤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에서 염기가라고 합시다. 가 H 플러스를 받아들인 형태. 그거를 짝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가 있죠. 그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가 이쪽으로 H 플러스를 받아들인 형태, 이걸 이 녀석에 대한 이것을 요 녀석에 대한 짝산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자, 여기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가 있죠. 이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가 H 플러스를 받아들인 형태, 이것을 요 녀석의 짝산이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에서는 다른 산염기에서는 없는 이런 짝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그러다 보니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 반응에서는 항상 반드시 반응물도 두 개의 입자, 생성물도 두 개의 입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H 플러스를 주고받는 관계로 산염기를 설정하다 보니까
브랜스테드 로리 반응은 반드시 반응식상에 두 개의 입자가 표기가 되고요. 생성물 쪽에도 두 개의 입자가 표기가 됩니다. 이게 입자가 두 개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문제 풀 때 아주 중요한 단서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산염기 반응은 입자 두 개가 아니라 입자 한 개가 입자 두 개가 되는 반응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입자 두 개가 입자 한 개가 되는 반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반응물과 생성물로만 반응식이 작성이 돼야 기본적으로 브랜스테드 롤이 산염기 반응이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개수가 달라지죠? 그럼 절대로 브랜스테드 롤이 산염기 반응이 아니게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지울게요. 지우자, 칠판. 자, 지웁니다. 8. 와우. 어우. 좋아. 뚜루루. 에잇. 자, 좋아. 아이, 좋아. 좋아. 에헴. 좋아. 말라라, 어서. 헤이추, 호이추. 말라라. 쓱. 호이. 됐어. 자, 그 다음 정의. 세 번째. 자,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의 산염기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데, 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 루이스는 거예요. 루이스라는 사람의 애시드 관점과 베이스 관점. 얘는 놀랍게도 뭐로 그 산염기를 정의하냐면, 전자쌍이에요. 전자도 홀전자 아니고요. 전자 두 개의 쌍. 그 전자쌍을 어떻게? 주면 염기고요. 그걸 받으면 산입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 관점의 이 산과 루이스 관점의 염기,
상당히 그 좀 다채로운 예들이 많이 등장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느냐. 예시가 이제 아주 많을 수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 루이스 관점도요, 꼭 수용액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레니우스 정의만 수용액이라는 어떤 것이 이제 제한 조건으로 붙는 거고요. 앞서 얘기했던 브랜스테드 로울이나 지금 얘기하는 루이스 관점은 꼭 수용액일 필요가 없습니다. 뭐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도 뭐 써볼까? 1 이렇게 산념기 정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수용액이 아닌 상태에서도 루이스 산념기는 정의가 됩니다. 자, 얘는 여러 가지 예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뭘 해볼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바로 H 플러스 자체,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냐면 계속 그려온 물 분자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둘이가 반응을 해가지고는 요리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H 플러스 입장에서 이 파란색 비공호 전자랑 반응을 해가지고는 이렇게 수소하고 산소 사이에 시그마 단일결합 전자쌍이 나타났다, 새로운 공유결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여기 있는 이 산소가 이제 형식전화가 플러스가 되는데, 이때 그 화학에서 어떤 표기를 하나 하냐면요, 짜잔, 이런 걸 이제 홀전자라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에서 저기 홀전자가 움직이고 이동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엔 이렇게 반화살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화학에서는 이렇게 전자쌍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온 화살표 표시를 해줍니다. 이 화살표 이게 끝머리가 좀 다르죠. 홀전자는 이게 끝머리가 하나고요. 전자쌍은 끝머리가 두 개가 되는 거죠.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그래서 화학에서 사용하는 표현의 관습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산소의 비공호 전자가 이 수소랑 반응하기 위해 전자쌍이 이렇게 움직였다 라고 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H 플러스가 전자쌍 받개구나, 전자쌍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 이름을 뭐라고? 루이스 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H2O, 이게 여기에서는 전자쌍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을 루이스 염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자쌍을 토대로 주고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정의된 산염기 개념을 루이스 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하나 더 예로 들어볼까요? 자, 아주 많은 그 예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거 하나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바로 BHC? HC를 해보자.
자, 요거에 요거. 자, 그러면 이 둘이가 반응을 하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게 표현이 희한하죠? 그래서 이때 부르는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얘 이름을 보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NH3는 여기에서 암모니아라고 하죠. 아레니우스 산염기를 제외하고는 루이스 산염기나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 역시 수용액이 아니어도 되고 모든 상태에 대해 다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브랜스테드 로리 그 다음에 루이스 관점 모두 다 이 녀석이 무슨 상태이냐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액체인지 기체인지 고체인지 전혀 아무런 표현이 없죠. 그래도 브랜스테드 로리 반응과 루이스 반응은 루이스 개념은 산염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보레인하고 암모니아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요 화합물 얘를 뭐라고 부른다? 암모니움 보레이트라고 합니다. 암모니움 보레이트라고 하는데 이때 여기에서 얘네들의 반응을 어떻게 분석할 거냐? 바로 역시 루이스 구조를 그려봐야 되겠죠. 여기 보레인 같은 경우는 루이스 구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짜잔 짜잔 이렇게 붕소에 수소 3개가 붙어 있는 것으로 표현된 게 바로 보레인입니다. 그 다음 여기 암모니아는 루이스 구조가 질소에 수소가 3개가 붙어 있죠. 차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질소는 비공호 전자쌍이 있고요. 여기 있는 보레인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변 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없어서 이 보레인은 옥텟 미만, 옥텟보다 더 적은 개수의 전자만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보레인은 주변에 진짜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결합 전자쌍이 한 쌍, 두 쌍, 세 쌍밖에 없어요. 그럼 이때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바로 질소가 가지고 있는 비공호 전자가 보레인 쪽으로 전자쌍이 이동을 해요. 그러면 만들어진 화합물이 바로 짜잔 이게 된다 이런 말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질소의 파란색 비공호 전자가 붕소하고 질소 사이에 새로운 공유결합 전자쌍이 되고 이때 재밌는 건 이 보레인이 이젠 옥텟을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질소의 비공호 전자가 보레인에 제공되면서 보레인 주변의 전자쌍이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이 되죠. 그래서 이 반응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게 옥텟을 만족하지 않았던 보레인이 이렇게 옥텟을 만족하는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정반응은 굉장히 잘 진행될 수 있죠. 이때 형식전화가 보레인 같은 경우는 1 마이너스, 질소 같은 경우는 형식전화가 1 플러스로 나타나겠네요. 알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얘를 암모니움 보레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아. 아시겠죠? 이 논리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도 한번 보세요. 반응 전에 입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두 개가 있죠. 근데 생성물의 입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자, 반응물의 입자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근데 생성물의 입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그젠플 1과 이그젠플 2는
루이스 관점으로 루이스 산이다, 루이스 염기다. 그 다음 얘도 이제 봅시다. 여기 있는 보레인이 전자쌍을 받고 있죠. 그래서 얘가 전자쌍 받게 라서 이게 루이스 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암모니아는 전자쌍을 주고 있죠. 그래서 얘가 루이스 염기가 되는데 보시다시피 생성물 쪽에 입자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루이스산 루이스 염기는 맞지만 RN이 뭐냐면 그 브랜스테드 로리산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는 아닌 거예요. 왜냐면 아까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가 되려면 반응물 쪽에 입자가 2개, 생성물의 입자 쪽가 2개가 돼야 브랜스테드 로리산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라는 말을 쓸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지금 이 주어진 반응 속에서는 2개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브랜스테드 로리 개념으로는 산염기를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루이스 관점으로만 루이스산, 루이스 염기를 가져갈 수가 있죠. 아시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산염기 정의 중 그 공교육 과정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3가지 산염기 정의를 언급해 보았어요. 정확한 개념을 알기 위해서 항상 루이스 구조를 그려가면서 이 어느 수소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어느 전자쌍이 누구랑 반응했는지를 항상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루이스 구조를 계속 그려드린 거니까 계속 따라 그리면서 익히시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 3가지 산염기 정의로부터 응용되어 나오는 문제들이 있겠죠. 그게 실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 문제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푸느냐 부터 한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